안녕하세요, 아카리입니다. 이 팟캐스트는 한국어 공부 중인 분들을 향한 팟캐스트입니다. 저는 한국의 문화와 최신 소식, 그리고 저만의 다양한 경험 등을 한국어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 잘 지내셨나요? 너무 어색한데? 그리고 새해 복 많이 받으라는 말이 좀 어색했을까요? 제가 지난번에 올린 영상을 다시 복습을 해봤는데요. 너무 딱딱하고 이게 뭔가 너무 책 읽는 것 같은 느낌을 받더라고요. 실제로 대본이 있었지만 근데 대본이 없으면은 안 된다고 생각을 하긴 해요. 근데 이게 제대로 전달을 해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발음을 막 틀리지 말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막 머릿속에 하다 보니까 되게 긴장이 많이 되고 사실 지금도 긴장이 되는데요. 어쨌든 너무 딱딱했던 것 같아서 조금은 편안한 분위기에서 좀 틀리더라도 그런 분위기에서 말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대본은 어느 정도 방향성은 있지만 편안하게 말해보는 형식으로 한번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그게 자동 자막을 넣으려고 했던 건데요. 자막 대신에 PDF를 첨부하는 편이 좋을 것 같기도 해요. 어쨌든 점점 하면 할수록 방향성이 제대로 잡히겠죠? 어쨌든 오늘도 시작된 팟캐스트입니다. 오늘의 주제는요. 한국에서 살면서 자주 느꼈던 현대인의 일상이라는 주제입니다. 그래서 큰 차이점이 뭘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편의점이나 배달문화, PC방, 노래방, 만화책방 요거를 이 여러 군데죠? 되게 한번 쭉 크게 한번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생활이나 문화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꽤 흥미로운 주제가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크게 한번 말씀을 드리고 제 경험도 한번 곁들여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한국의 편의점은요, 다른 데도 그럴지 모르겠지만 일단 24시간이죠. 24시간이고 언제든지 갈 수가 있어요. 갑자기 배가 고프다거나 그럴 때 갑자기 뭐 필요한 게 생겼다거나 왜냐면 편의점에서도 문구류도 팔고 뭐 약도 팔고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막 양말도 팔고 하잖아요. 그래서 진짜 위급할 때 갈 수 있는 곳이라는 느낌이 강해져서 그래서 이제 새벽에 가게 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또 뭐가 있냐면 저는 또 택배 같은 것도 붙일 일이 가끔 있는데 그럴 때도 이제 가고요. 굉장히 많은 일들을 편의점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자주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도시락이나 삼각김밥, 컵라면 이런 식사들도 있고 또 요즘에는 화장품도 있다고 하네요. 저는 사본 적은 없는데 편의점에서 화장품을 뭐 급하게 아침에 출근하시는 분들이 사실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갑자기 아침에 화장을 못했는데 근처 뭐 회사 근처 편의점에서 화장품을 사서 뭐 걸어가면 산다던가 뭐 그런 식으로 급하게 살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다른 나라랑 또 다른 점이라고 한다면 아직도 있을 거예요. 그 파라솔 같은데 밑에 테이블이 펼쳐져 있고 밑에서 이제 먹거나 뭐 음주를 하거나 하는 게 아직도 있다고 보거든요. 왜냐면 저희 동네에는 아직 보여서요. 그게 뭐 안 되는 시기도 있었던 것 같은데 아직까지 제가 본 거 보면은 아직 사라진 문화는 아닌 것 같아요. 그게 뭐 민폐가 될 수
있기는 한데 뭐 조용히만 즐기면 괜찮으니까요. 잘 먹고 치우면 되고 또. 뭐 그런 느낌으로 뭐 있고요. 뭐 그런 것이죠. 또 다른 특징이 있다면은 저는 몰랐는데 1+1, 2+1 이게 뭐 한국에만 있는 그런 거래요. 다른 데도 있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근데 그런 점들이 되게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1+1을 안 하면은 서운해요. 그래서 근데 또 이거의 단점도 있는 게 뭐냐면 전 진짜 딱 하나만 필요한데 너무 이제 짐이 많고 이러면은 어디 막 친구들이랑 만나러 갈 때 딱 하나만 사서 나 그냥 하나만 먹고 싶은데 1+1을 해버리면은 그냥 2개가 되잖아요. 그럼 괜히 짐만 돼요. 나는 그냥 딱 하나만 먹고 싶었는데. 근데 1+1까지는 또 괜찮은데 2+1이 되면은 난감해요. 나는 2개를 사고 싶은데 1개가 다 딸려오면은 3개는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점들이 좀 불편한데 그것 때문에 이제 뭐 GS25 같은 데는 냉장고가 있어요. 보관 냉장고. 그래서 이 1+1 안 가져가고 내가 뭐 냉장고에 보관해 놓겠다라는 걸 어플을 써서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는 한 번 써봤다가 그냥 뭐 별로 이제 그런 1+1을 그냥 안 사게 되고 오히려 1+1 아닌 거를 일부러 찾아서 사고 막 그렇기도 해요. 귀찮아서. 근데 짐이 되는 게 더 싫어가지고. 뭐 그런 느낌입니다. 근데 뭐 필요할 때는 굉장히 좋죠. 좋고 그리고 그런 것도 있었어요. 뭐 음료수는 더 많이 주면 좋을 때도 많은데 더 얹어주는 게 무조건 좋을까요? 이제 여성용품, 그러니까 이제 생리대를 사야 될 때가 있어요. 밖에서 갑자기 생리가 터질 때. 그럴 때는 이제 1+1이면 좀 그렇죠. 왜냐면 내가 가방이 작은데 기본적으로 전 작은 가방을 들고 다닌단 말이죠. 근데 그렇게 생리대를 샀는데 가방에 숨겨서 가야 되는데 그래서 조그만 거를 샀는데도 불구하고 1+1이면 이게 들어가기가 좀 힘들어요. 그렇다고 딱히 봉투를 새로 받기도 좀 싫고 이러니까 그래서 그런 경우에 좀 난감했던 경험이 있지만은 뭐 보통 1+1, 2+1 하면 보통은 좋아하시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좋다고 보고요. 많이 먹고 많이 마시면 좋아요. 좋아합니다. 그런 할인 같은 거를 해주면은 참 기쁘죠. 그 다음으로 이야기할 것은요. 한국의 배달 문화.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할 말이 많아요. 왜냐면 제가 진짜 배달을 자주 시켜 먹어요. 그래서, 진짜 이게 돈이 많이 깨지고, 최소 주문 금액이라는 게 있단 말이죠. 그런 것들이 점점 비싸져서, 많이 고민이 돼요. 시키기 전에. 진짜 이것이 나한테 필요한가? 지금 내가 이거 진짜 먹고 싶나?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도 사실 많이 시켜요. 그래도 이게 참 좋은 게 일본 같은 경우에는 우버이츠라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우버이츠 같은 경우에는 도쿄는 많이 있으려나요? 근데 제가 그 우버이츠 어플을 깔아가지고 봤을 때는 되게 적더라고요. 뭐라 그러죠? 파는 게? 한국에서는 많이 파는데 이런 것도 팔아? 싶을 정도로 진짜 여러 가지 음식들을 팔고 있어서 배달이 되니까 굉장히 편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또 편의점에서도 배달이 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진짜 그 배달 어플로 꽤 여러 가지를 할 수가 있는데요. 그게 또 늦은 시간까지 하기도 하고 아침에도 하기도 하고 24시도 되니까 이게 제한이 없다 보니까 굉장히 계속 시키게 돼요.
그래서 굉장히 배달을 많이 하게 되죠. 이런 배달 문화가 있기 때문에 많이 자제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돈을 많이 쓰게 되고 또 많이 먹으면 또 살이 찌죠. 배달 음식에 물론 맛있지만 맛있는 만큼 칼로리가 높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살도 쪄요. 그래서 많이 줄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지만은 그래서 그게 잘 안 되긴 하지만은 이게 배달을 시키는 문화가 또 있죠. 그리고 그것도 그렇고 그냥 밖에 나가서 사면 되는 건데도 불구하고 이게 쿠팡이라는 어플이 있어요. 일본으로 예를 들면은 뭘까요? 아마존 같은 거죠? 근데 그런 어플로 막 주문을 하니까 그냥 안 나가고 그냥 쿠팡으로 사야지 싶어가지고 막 그런 배달 온 거 같은 거 정리하는 게 또 귀찮잖아요. 근데 어디까지 내가 귀찮나 할 것인가 이거에 대한 고민도 있죠.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은 나 올바른 인간으로 성장하지 못할 거야. 뭐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 배달이 음식물 처리하는 게 참 힘들죠. 음식물 어차피 나가서 버려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를 버릴 때 정리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도 설거지를 하거든요. 음식이랑 이제 음식물이랑 분류해가지고 음식물 따로 버리고 플라스틱 용기 따로 모아서 버리고 하는데 이 플라스틱 용기를 엄청 열심히 이 빨간색 국물이 하나도 안 남도록 해서 말려서 버리시는 분들이 있다고 해요. 근데 저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거든요. 근데 저도 이제 퐁퐁 넣어가지고 이렇게 흔들어가지고 빨간물 많이 없애려고 하긴 하는데 완벽히 말려가지고 이렇게 내놓지는 않아요. 근데 이렇게 부지런하게 정리까지 잘하시는 분들이라면 사실 배달 음식 시켜 먹지 않고 본인이 보통 배달 음식 안 먹고 직접 요리해가지고 먹으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저는 진짜 게으른 인간이라서 배달 음식을 시키는 사람인데 그냥 누워서 그런 것도 하기 귀찮고 그냥 그런 사람이거든요. 뭐 그래도 뭐 쓰레기 열심히 깨끗하게 버리면은 좋은 거니까요, 환경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렇게 분리수거를 열심히 하는 나라가 한국이랑 일본도 되게 열심히 하죠? 되게 복잡하잖아요. 뭐 이렇게 떼서 버려야 되고 어떻게 버려야 되고. 근데 이런 나라들이 진짜 드물다고 하네요. 들은 말이라서 정확하지는 않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그래도 뭐 열심히 분리수거 하는 편이 좋겠죠? 환경을 위해서. 다음으로 이야기할 곳은 PC방이네요. 한국의 PC방이랑 얼마 전에 제가 PC방에 갔어요. 근데 옛날에 비하면 진짜 많이 달라졌는데요. 일단 키오스크라는 게 등장을 했고요. 그리고 뭐 카드 결제, 뭐 현금 결제 방식도 굉장히 다양해졌고요. 여러 가지가 있었네요. 그래서 처음에 그냥 옛날에는 가서 앉아서 시작하면 됐었는데 지금은 키오스크 결제를 해야 되고 로그인을 해야 되고 또 회원 가입을 해야지 더 싸진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 장소에 제가 갔던 데는 다 한 1,000원씩 남아있을 거예요. 금액이. 로그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회원 가입하고 로그인하고 결제하고 앉으면은 이제 거의 한 3분 정도 흐르는데 앉아가지고 딱 앉으면은 정말 놀라운 게 뭐냐면 더 이상 PC방이 아니게 됐죠. PC가 있지만은 일본과 다르게 이제 좀 오픈된 공간에 있죠. 일본은 이제 개인실이 따로 있는 PC 룸 같은 느낌이라고 한다면 한국은 이제 오픈된 형식, 물론 룸이 있는 곳도 있어요. 그런 데는 이제 강남 쪽에 있던 걸로 알고 있고 우리 동네 같은 경우에는 그냥 다 오픈형
오픈형으로 PC들이 탁탁탁탁 놓아져 있죠. 그래서 옆에 사람이 좀 가까워요. 그래도 제대로 이제 유리벽 같은 게 있어서 뭐 그렇게까지 막 옆에 사람이랑 그런 건 없는데, 일단 앉으면은 화면을 딱 로그인해서 딱 들어가서 보면 모니터에 뭐라고 써져 있었냐면 PC 식당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름이, 제가 갔던 데가. 그래서 굉장히 놀라웠다. 더 이상 PC 위주가 아니라 PC의 성능이 좋은 것은 당연한 거고, 이제 그 음식의 퀄리티 자체도 엄청나게 높아졌어요. 옛날에는 컵라면이나 그런 이제 볶음밥, 냉동식품 그런 거를 이제 팔았었다면은 요즘에는 그냥 진짜 만들어서 주고 그냥 음식점도 하고 PC도 있는 그런 곳으로 바뀐 거죠. 그래서 뭐 진짜 천국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PC방에 가끔 갈 때가 있는데, 게임을 물론 하기도 하지만은 그냥 이 정도 금액이면은 공부도 하면 괜찮겠다 싶어요. 그냥 막 거기 헤드셋도 있기 때문에 막 강의 같은 거 들으면서 막 이렇게 필기도 할 수 있고, 왜냐면 독서실 같은 데나 도서관 같은 데 가면은 굉장히 조용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이 약간 스트레스로 다가오기 때문에 PC방에서 공부를 해도 괜찮겠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사실은 해본 적은 없어요. 게임을 해야지. 시간 죽이기 하면서도 사실은 공부, 뭐 그냥 공부할 것도 안 가져갔지만 게임을 해야죠. PC방에 갔으니까. 그런 다양한 메뉴들이 이제 존재를 한다는 거에 놀랐고, 근데 모니터에서 바로 눌러서 시킬 수가 있어요. 사실은 메뉴판이 엄청 크게 이렇게 모니터 화면에 나와 있고, 그 밑에 이제 눌러야지 게임이 뭐가 있는지 볼 수가 있는데, 오히려 비중 자체가 이 음식 자체에 치중되어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어요. 그래도 어쨌든 PC방에 가면 뭐 굳이 게임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뭐 넷플릭스 같은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고, 뭐 유튜브도 봐도 되고, 뭐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뭐 그런 느낌으로 있습니다. 의자가 굉장히 편하죠? 한번 앉으면은 일어나기가 싫을 정도예요. 그래서 그런 느낌으로 게임방에 갔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PC방. 그리고 다음은 노래방이네요. 노래방. 일본이랑 비교했을 때 어떨까? 제가 여행 가본 곳이 일본밖에 없어서 다른 데를 체험을 안 해봐서 몰라요. 그래서 자꾸 이렇게 일본이랑 비교하는 건데요. 그래서 또 일본이랑 비교를 해보자면, 일본에도 카라오케가 있죠? 근데 한국의 노래방은 또 다른 매력이 있어요. 노래방 브랜드로 제일 유명한 데가 수노래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홍대에도 있는데요. 우리 동네에도 있고 뭐 어디 가나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가게 되면은 이렇게 부를 수가 있는데 시간별로 이렇게 부를 수가 있죠? 근데 일본이랑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면 그 터치 스크린 할 수 있는 그 리모컨 그게 달라요. 일본은 꽤 옛날부터 그 터치 해가지고 예약하는 걸로 되는데, 저는 노래방에 가면 일본 노래를 많이 부른단 말이에요. 근데 한국 노래방에서는 일본 노래를 부르면 검색이라는 기능을 쓸 수가 없어요. 왜냐면 그 노래 자막 나오는 그 모니터와 검색하는 모니터를 함께 공유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검색이 안 되니까 일본 노래 부르는 것 자체가 민폐처럼 느껴지고, 그러니까 영어 노래를 부를 때는 그렇지 않단 말이죠. 근데 일본은 자막이 그 한 4칸 정도는 써야 되잖아요. 막 위에 이제 원어 있고 밑에 이제 발음 써주는 그것 때문인진 모르겠는데 검색이 안 돼요. 근데 검색이 되는데도 있는 걸로 알아요. 근데 되게 한 2줄 정도 되게
조그맣게 되게 좁게 검색할 수 있는 느낌? 근데 그러지 않고 일본처럼 그렇게 터치해가지고 이렇게 리모컨 자체가 그런 걸로 바뀌었으면 좋겠는데 아직도 상용화가 안 되고 있어요. 개발은 했다고 들었는데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꼭 다시 그거를 상용화 해줬으면 하는. 그래서 그런 점이 좀 아쉽고, 그래도 뭐 리모컨? 지금은 이제 그냥 누르는 리모컨인데요. 뭐 이것도 뭐, 그래서 저는 혼자 갑니다. 혼자 가고, 혼자 술 마시고, 혼술 하고서 코인 노래방이라는 데를 가는데요. 이제 1,000원에 한 2곡, 3곡씩 부를 수 있는 그런 카라오케 방입니다. 혼자 들어가거나 최대 2명까지 들어갈 수 있는 곳인데요. 3명 들어가면 너무 좁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혼자 가요. 혼자 가서 이제 술을 깨고 나오는 거죠. 열심히 혼자 춤추면서 내가 부르고 싶은 거 다 부르고 그런 식으로 해서 1시간 정도 부르면은 뭐 든든하죠? 근데 길게 부르면 2시간, 3시간도 저는 가능하니까 굉장히 좋아합니다, 노래방을. 그렇습니다. 굉장히 많이 말했네요.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말할 곳이 한 군데 더 있습니다. 그게 어디냐면 만화방이에요. 망가 키사텐이라고 부르나요? 일본에서는? 제가 또 얼마 전에 갔어요. 혼자서 어디 이곳저곳 다니는 걸 굉장히 좋아해서 갔어요. 갔는데 일본 만화방은 가본 적이 없어서 모르겠는데요. 일단 한국 만화방에는 이것저것 다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와글와글한 분위기가 있고요. 엄청 조용한 분위기가 아니어서 그런 환경에서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라면을 팔거든요. 그거를 꼭 먹어줘야 돼요. 근데 저는 안 먹긴 했어요. 그냥 이제 아메리카노 시켜가지고 아메리카노도 다 못 마셔. 너무 커요. 그래서 그냥 만화책 읽고 왔는데 놀라웠던 게 뭐냐면 닌텐도도 있더라고요. 닌텐도도 있고 닌텐도 스위치 같이 할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그냥 보드게임 그런 것도 구비돼 있고 진짜 좋더라고요. 거기는 이제 벌툰이라는 만화 카페인데요. 거기가 진짜 잘 돼 있고 그냥 만화 카페 가면은 다 잘 돼 있어요. 근데 꼭 음료수를 1인 1 음료를 해야 된다는 거. 그렇고 이제 요금은 1시간에 6,000원 정도였고요. 만화방마다 다르겠지만은 그래서 1시간 안에 엄청 빨리 읽으면은 좋겠죠? 저는 만화책을 굉장히 빨리 읽는 편이라서 2권을 읽었습니다. 아닌가? 근데 전 30분 만에 나왔거든요. 그 다음 일정이 있어가지고 30분에 2권이면 꽤 빨리 읽는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닌가요? 빨리 읽으려고 했지만은 또 1시간이면은 4권까지도 가능할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더 빨리 읽는 분이 있다면 얼마나 걸리는지 말씀해주시면 좋겠네요. 많은 시간이 지나갔는데요. 너무 오래 얘기하고 너무 빨리 얘기한 것 같아서 죄송한 마음이 들고 있습니다. 이런 느낌으로 진행을 하면 되는 걸까요? 잘 모르겠네요. 굉장히 긴장돼요. 녹음을 하고 있으니까 어쨌든 많이 말도 실수를 많이 했던 것 같고 정보 전달에 너무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게 아닌가 조금 그런 생각이 드네요. 어쨌든 오늘의 라디오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팟캐스트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도
들어주시면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또 다른 한국 문화나 일상 이야기를 가져오겠습니다. 모두 편안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아카리였습니다. 안녕히 계세요.